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 오후 1시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젯밤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페이스북에 정호성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중에서 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를 인용을 하니까 모처럼 추미애 시를 좀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산산조각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구절. 아마 추미애 씨는 이 마지막 구절로부터 위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할까요?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이분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명정대가 뭡니까? 법에서 공명정대가 뭡니까?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거죠. 사실, 과학, 법치가 문명의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과학, 법치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는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지 않는다는 유명한 조지 오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호성 시인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월간조선에서 기자로 같이 수년 동안 일하면서 아주 가까이서 요사이도 그렇지만은 서로 교류를 하는 사이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생각과 시국관과 이 추미애 장관의 시국관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시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은 참 존중해야 될 것이고 시가 바로 이런 점에서 위대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는 국경도 가리지 않고 비천도 가리지 않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시인이 시를 쓴다면은 그 시는 그 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시를 읽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산산조각 같은 이런 좋은 시를 뭐 나쁜 방향으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산산조각이란 좋은 시에 담긴 이 좋은 생각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속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호성 시인은 뭐 시가 이분의 인격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맑은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한 분입니다. 부드러운 분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유명한 노래로 바뀐 게 있죠. 이동원 노래 중에서 이별 노래가 있습니다. 이별 노래. 떠나는 마음을 달래는 데는 산산조각보다는 이 이별 노래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은 여기서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음치는 아니지만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곡조를 넣어서 한번 음미를 해 보십시오. 이별 노래.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나는 그대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를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추미애 장관이 이런 뒷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호성 시인은 월간조선에 있을 때부터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말 90년대 초인데 아직 탈북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주제로 떠오르지 않을 때인데도 그분들을 취재한 글을 쓰기도 했는데 2008년에 조갑제닷컴에서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이 상당히 유명한 시집입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이것은 탈북 시인 장진성 씨의 시를 냈는데 이 시를 출판하기 전에 우리 정호성 씨에게 부탁을 해서 이 평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평을 해달라 했더니 A4 용지로 한 3페이지짜리 글을 보내왔는데 정말 명문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생각이 다른 분이라고 제가 뭐 별로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시집이 아니라 통곡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서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의 뒤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이토록 슬픈 시집이 어디 있으랴. 아프다. 이토록 아픈 시집이 어디 있으랴. 눈물이 난다. 이토록 눈물 나는 시집이 어디 있으랴. 시집 어디를 펼쳐도 붉은 피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다. 그 눈물이 끝내는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룬다. 따라서 이 시집은 인간이 쓴 시집이 아니라 시가 쓴 시집이다. 도저히 숨죽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시 스스로 인간에게 걸어나와 쓴 눈물의 시집이다. 그러면서 이 시 몇 가지 시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한참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떼죽음을 하고 바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때 쓴 시집을 가슴에 품고 강을 건너서 한국에 와서 저와 인연이 맺어져서 나온 시집에 정호성 시인이 서평을 썼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시집이 그리고 이 시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가장 큰 비극, 문제는 이 가장 큰 비극에 추미애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저는 감히 이야기하기에 그 굶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아주 냉소하는 마음, 비웃는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북한 인권법 그리고 탈북자 그리고 대북전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난 다음에 다시 짓밟아 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산산조각이라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 붙이고 뭐 쓸모가 있어야 그 산산조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밥은 쌀밥이 아니다. 나무다. 나무 껍질이다. 우리의 밥은 산에서 자란다. 바위를 헤치고 자라서 먹기엔 너무 아프다. 우리의 밥은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 정호성 씨가 인용한 겁니다. 살이 없는 집이어서인지 그 집엔 숟가락이 없다.
옥수수 몇 알씩 놓고도 우리는 말한다. 밥 먹자고. 씁쓸한 나무 껍질을 씹고도 우리는 생각한다. 밥 먹었다고. 소금 탄 맹물 한숨에 마시고도 그것도 밥이라고 한다. 밥. 그 말조차 없다면 먹은 날이 없기에 우리는 밥을 먹는다. 장진성 시인입니다. 영남은 오늘 또 배고픈 우리에게 큰 소리로 자랑했다. 자기는 어제도 그제도 밥 3끼 먹었다고. 애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한 끼면 몰라도 새하얀 쌀밥을 3끼나 먹었다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 오늘 또 대중 앞에서 누군가 또 공개 처형을 당한다. 절대로 동정해서는 안 된다. 죽었어도 격분으로 또 죽여야 한다. 포고문이 다 하지 못한 말. 총소리로 쾅쾅 들려주는 그 앞에서 어째서인가 오늘은 사람들의 침묵이 더 무거웠으니 살 한 가마니 훔친 죄로 총탄 90발 맞고 죽은 죄인. 그 사람의 직업은 농사꾼. 이 정호승 씨가 인용한 이 장진성 씨의 시는 제목이 탈북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온 미래, 오고야 말 통일을 미리 가져온 현재. 그 미리 가져온 현재, 오고야 말 통일을 안고 탈북해서, 목숨 걸고 탈북해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을 추미애 씨는 어떤 식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1달러 지폐 보내고 초콜릿 보내고 성경 구절 보내고 CD 보내고 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그렇게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이 대한민국의 법무장관 추미애 씨의 산산조각, 그것은 쓸모가 있는 것일까요? 정호승 시인은 이 서평에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시집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시를 소중히 가슴에 품는다. 그가 진정 먼저 온 미래, 통일을 미리 가져온 현재가 되기 위해서는 북도 변해야 하고 남도 변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눈치만 보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존의 밥, 자유의 밥 한 그릇을 위해 짐승처럼 죽어간 북한의 인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들이 배불리 한 끼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굶주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탈북시인 장진성이 이 시집을 굳이 남한에서 펴낸 의미는 상실될 것이다. 요 기절을 추미애 장관이 꼭 읽었으면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